일상에서 무언가를 소비하지 않고도 스스로 몸을 살리고 또 깨울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한 흐름으로 엮어봤습니다. 항상 삶과 몸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형태나 흐름은 때에 따라 항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발로 정면을 보고 서는 것부터 하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내가 두 발로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내 구조는 땅으로 꺼지지 않은 채 오히려 하늘에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확장되어 있느냐,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어, 현실을 인지하고 또 그 시간에 머물 수 있느냐가 여러분 삶의 퀄리티와 또 이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뒤꿈치의 60% 하중 그리고 앞꿈치에 40% 하중이 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머리와 가슴, 골반 그리고 발과의 정렬이 또 관계가 어떤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쪽으로 무게를 이동시켜서 한 다리를 들어볼 건데요. 발가락이 하늘을 받다가 땅 쪽으로 가면서 까딱까딱 태핑을 하면서 여러분 다리를 좀 깨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잡초 베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고관절에서부터 돌려서 여러분 발 밑에 어떤 풀을 베듯이 글라이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로 수많은 타원을 그립니다. 돌릴 때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발바닥과 발등, 사실 발의 모든 부분이 입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9번씩 몸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려봅니다.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무게를 반대쪽으로 다시 보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발가락이 하늘을 향했다가 땅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부터. 이때 발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몸 전체가 조금씩 다리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쪽의 발과 다리는 어떤지 인지를 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씩 또는 18번, 27번 이렇게 9의 배수로 움직이는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사실 숫자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 숫자가 어쨌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징적으로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상태에 머물 수 있게 숫자를 세는 것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한 장치로서 인지하시면 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숫자에 또 이제는 다른 발로 무게를 보내서 내 몸 앞부분, 앞공간을 메인으로 돌리는데요. 처음에 내 몸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이제 내 몸 안쪽으로 9번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몇 번을 움직이냐, 몇 번을 돌리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시간 등등등 지금 그 순간의 어떤 삶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박으로 몇 세트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로 몸과 그리고 이 몸이 담고 있는 현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제 다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은 상태로 발을 벌려서요. 네. 팔을 천천히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시선까지 하늘을 향해서 갔다가 공기를 살짝 누르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손이 올라가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또 내려가면서 내쉬는, 그렇지만은 지금 호흡,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페이스가 아닌 여러분 호흡의 상태를 움직임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내 호흡의 속도만큼 손이, 발이 쭉 뻗어가서 하늘에서 만나고 또 땅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동작을 하면서 몸과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이제는 제가 위로 가서 입으로 들이마셔서 그 상체의 공간을 더 넓히고 손가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라는 호흡, 입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혹시 경직된 부분이 없는지, 척추가 흔들리는지 호흡과 같이, 그리고 내 횡격막과 몸 안의 장기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보시고, 이제 손등이 서로 만나면서 이 팔로 그릴 수 있는 어떤 곡선이 있고요. 이제 시선이 바닥까지 가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고, 다시 중지를 기점으로 서로 만났다가 손등이 바닥을 살짝 스치고 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시선이 같이 따라가면서 몸도 하강하는 손과 함께 같이 접혔다가 다시 또 펴지고, 이러면서 몸이 구워졌다가 확장되는 움직임을 합니다. 지금 제 카메라의 각도가 살짝 밑에서 측면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팔을 올려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젖혀져 있고 한 손은 땅을 향해서 이제 말려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뒤꿈치 60%, 앞꿈치 40%를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매달려 있는 구조, 확장된 구조를 일반 서기 할 때처럼 찾아가시고요. 이제 팔이 양옆으로 살짝 무언가를 품듯이, 큰 공이나 어떤 세상을 품듯이 살짝 아치 형태로 뻗어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목이나 어깨나 팔뚝에 압력이 몰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럴수록 몸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시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뻗어나가는 그런 태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손끝으로,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근막, 인대, 힘줄, 근육, 이 모든 것의 네트워크를 좀 더 조밀하게, 강하게, 그러면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버티지 않고 호흡과 움직임을 계속해서 조화시키면서 압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모이면 의식적으로 분산시켜서 내 몸 전체 네트워크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1분, 2분, 5분, 길게는 15분까지 지속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이 나무 자세, 나무가 같이 뻗어가는 자세를 하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등등등에 따라서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만큼 항상 움직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무를 제가 주변으로 두고 있는데 나무가 실제로 가지를 뻗어가는 자세, 굳건하지만 또 끊임없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바람이나 등등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자연에서 오는 영감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저도 이 나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도심 속이라도 자연과 조금이라도 맞닿을 수 있는 공간에 가셔서 야외에서 환경에 전체적으로 노출된 채로 수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심이기 때문에 들리시겠지만은 인공적인 소음과 이제 자연의 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아주 그런 흥미로운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내 상태는 어떤지, 나는 어떻게 갈등과 또 받아들이는 관계를 맺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살짝 그 손가락을 오므린 채로 하늘 향해 쭉 확장한 채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하나의 바운스를 주듯이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 가슴과 옆구리 쪽이 쭉 확장되었다가 툭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끝과 손끝과의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실 실제 이것을 파워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손과 손이 만나서 어떤 한 고리를 만드잖아요. 그 고리를 여러분들이 강화시키면서 또 경직된 것은 푸는 동작인데요. 이제는 돌리면서 앞쪽에 오는 팔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앞쪽에 오는 팔을 돌려서 떨어뜨려서 이때 팔이 돌아가고 떨어지면서 상체와 같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 관계를, 이 협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팔이 앞쪽과 옆쪽으로 떨어지면서 타원을 그리면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 새로운 협응 동작을 겪으실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배움을 하기 위한 어떤 인지 네트워크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천천히 움직임이 몸에 들어오는 과정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을 안쪽으로, 한쪽 발을 안쪽으로 하고 무게를 보낸 다음에 다른 발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보내서 또아리를 트는 동작인데요. 한쪽 발 안쪽으로 무게를 그 발로 이동한 다음에 다른 발을 바깥으로 열어서 몸 전체가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뒷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구조를 쫙 짜서 비틀어서 틀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면적으로 앉거나 일어서거나 눕는, 그러니까 몸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몸을 방향을 틀고 몸을 꼬아주고 그러면서 온 관절이 서로 어떻게 협응을 하는지 보고 협력을 하는지 보면서 관절 사이사이 관절의 공간을 이제 넓혀주고 지금 사실은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발목, 머리 끝까지 다 관절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사이도 공간도 찾아가 주시고 관절에 있는 어떤 윤활 주머니도 윤활액도 순환시켜 주시고 자 이제 하체에 압력을 줬을 때 하는 다리 터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관절에서부터 돌려서 발끝까지 처음에 발끝까지 이렇게 돌리는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몸이 힘을 놓고 또 계속해서 그 동적 에너지 움직임을 이렇게 채널링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보시면 왼쪽이 좀 덜 열려 있는 거를 그래서 고관절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열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몸은 연결되고 열립니다. 이때 상체도 미세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다리를 텀으로써 척추까지 그리고 우리 그 상체에 있는 장기까지 어떤 흔들어주는 진동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랬지만 발을 모은 상태에서 열면서 6번을 반복하시면 산자세에 이르실 수 있는데요. 산의 형상을 우리 몸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는 사실은 땅과 더 가까워졌지만 뒤꿈치 60%, 앞꿈치 40% 하중은 그 하중을 분산하는 원리는 동일하고요. 지금 제가 골반에서부터 밑으로 하강했다가 천천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한번 하면서 지금 내 고관절의 상태는 어떤지, 공간은 어떤지, 내 무릎은 어떤지 확인했고요. 이제는 좀 더 방향을 여러 곳으로 움직여서 특히 골반 그리고 고관절의 공간을 확인해 볼 겁니다. 좀 더 열어주는 걸 할 건데요. 양쪽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무게를 이동했다가 보냈다가 이러면서 흔들면서 뒤쪽으로도 보고 어디까지 고관절 깊숙이 내가 앉을 수 있는지 보고 뒤쪽으로도 틀어서 보고 또 앉아보고 틀어서 보고 지금 아이들이 견학을 나와서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풍경들도 이 산자세에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모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발을 벌려서 뒤꿈치 벌리고 앞꿈치 벌리면서 6번을 가게 돼서 발은 지금 정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자세를 찾아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분, 2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근데 사실은 서기처럼 이제 15분 이렇게 연장될 수도 있죠. 자, 이때 무게를 앞쪽으로 보내서 뒤꿈치를 드시고요. 뒤꿈치 든 상태에서 발목과 고관절 그리고 머리끝까지 정렬을 찾아가시면서 쭉 다리를 펴시고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의 서포트를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호흡을 또 가다듬으시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계속해서 올린 상태에서 엄청나게 아킬레스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려가시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신 다음에 비로소 뒤쪽으로 무게를 이동해서 뒤꿈치를 땅에 딛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넓은 산 자세로 갑니다. 산의 형상을 체화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산을 보면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여유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죠. 무게를 앞쪽으로 다시 보내서 뒤꿈치를 듭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으로 굉장히 힘을 주고 서포트를 받으면서 골반이 상승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몸이 이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연결되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보시고, 호흡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무시다가 천천히 뒤꿈치를 계속해서 든 상태에서 골반에서부터 하강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무게를 뒤로 보내서 뒤꿈치를 닫고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다리를 벌려서 이제 나만의 산을 찾아가고 또 앞으로 무게를 보내서 뒤꿈치 들고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3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6번, 9번 이렇게 늘려가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지그시 이 과정을 음미하면서 탐색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온 몸이 이제 떨리고 있는데요. 엄지발가락의 서포트를 잃게 되면은 발목이나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무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엄지발가락의 힘이 굉장히 우리 몸의 균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적나라하게 느끼실 겁니다. 몸은 앞쪽으로 아치가 되거나 이렇게 굽어있지 않고요. 골반과 함께 상체가 위에 이제 얹혀져 있는 것 뿐입니다.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다리를 턴다. 제가 조금 좁은 대리석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확실히 제 지금 상태에 따라서 균형을 잡으면서 터는 게 좀 달라지죠.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충분히 털어서 로딩을 했던 압력을 주었던 다리를 털어주시고 이제 앞쪽으로도 털으셔서 좀 더 상체까지 진동 에너지를 보내서 마사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툭툭 놓으면서 차시고요. 이제 뒤꿈치가 다리 안쪽을 받다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또 앞쪽으로 찼을 때 느끼지 못했던 뒷부분과 옆부분을 터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쪽도 고관절에서부터 돌려서 다리를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다리를 털어서 내 위에 상체의 장기까지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항상 다리를 털어도 온몸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앞쪽으로 차시고 이제 다시 뒤꿈치가 다리 안쪽을 받다가 바깥쪽을 보면서 옆과 뒷부분도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또다시 서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살짝 잎사귀처럼 아주 가볍게 젠틀하게 허벅지 옆부분을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말아줘서 꺼지지 않게, 그 다음에 항상 발은 60대 40의 비율로 땅을 지그시 딛고 있고 하늘로 상승하는 구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